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타운에 살고 있는 3개월 차 새댁이에요. 남편과는 달콤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거주하는 곳이 좀 특수하다 보니 조언도 구하고 싶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에피소드도 있고 설명을 위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글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남편은 3살 차이가 나고 둘 다 20대 초반에 사회에 갓 나왔을 때 만났어요.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서로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과는 연애 초기부터 알고 지냈고 왕래도 자연스럽게 했던 터라 관계는 오래전부터 친밀했어요. 저희 부부는 연애 3년 차에 결혼하려고 했지만 모아둔 돈도 부족했고 남편이 9수를 넘기고 싶어 해서 6년이 지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후 결혼식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 5개월 차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은 임신 8개월 차 예비 엄마랍니다. 같은 아파트에 시부모님도 살고 계시고요. 시댁 외가 2가구, 시댁 친가 2가구는 5분 거리의 옆 아파트에 있어요. 그리고 외가와 친가의 사촌 2가족이 더 있어요. 이렇게 시타운에 살게 된 이유는 남편이 모아둔 5천만 원으로는 1억 이상의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결혼 준비 중 임신하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야근과 철야가 많고 임신하며 다니기엔 힘든 여건이었거든요. 전세대출을 받으면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생활하는 게 힘들 것 같았어요. 지금 사는 신혼집은 원래 시부모님이 살던 집이었는데 평수를 넓혀 옆동으로 이사하시면서 매매로 내놓으셨다가 거래가 안 되어 전세로 준 집이었어요. 이 집이 매매가 되어야 우리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지만 전세 사는 사람의 만기가 다가오니 남편이 모아둔 5천만 원에 아버님이 3천만 원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빼주셨어요. 아버님이 대출 이자만 내주시고 원금은 저희 부부가 갚아야 해요. 은행 대출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저희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물론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지만요. 시타운에 들어선 이상 딸처럼 다른 친척들 며느리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이나 신혼집에서 식사를 같이 해요. 준비는 어머님이 하실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요. 지난번엔 삼촌과 아버님이랑 술상도 저희 집에서 받으렸고요. 시부모님이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셨을 때도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이모부 생신 때도 많진 않지만 용돈도 드렸고 식당 예약해서 친척들과 식사도 했어요. 참석에 의의를 두었죠. 김장하실 때 불러주셔서 갔는데 임신했다고 버무리기만 시키시더라고요. 시댁 외가와 친가가 모두 있다 보니 시부모님은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모님 댁에서 저희 어머님보다 1년 일찍 며느리를 맞이하셨는데 그 며느리와 저를 항상 비교하십니다. 이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두 분 다 며느리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좋은 쪽에 위치하고 있고 사촌 형님은 매번 지적받는 상황인데 그게 참 피곤하더라고요.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고 웃긴 건 흉을 보시다가도 챙겨줄 건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잘하려고 노력해도 그런 모습을 보면 기운 빠지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지곤 해요. 김장할 때는 임신 7개월이었는데 저는 오전 8시 30분이면 이른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쯤 가면 되는지 전화를 했더니 왜 안 오느냐고 재촉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불러놓고 형님은 오라고 하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형님 댁 김장김치도 챙겨주시는데 이건 또 뭔가 싶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 전에 경조사를 정리해서 신혼여행 다녀오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결혼 3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함께 식사할 때 일주일 뒤에 제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 제사냐고 여쭈니 어머님이 뜸들이시며 왜 할아버님 제사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랑이 외가 제사까지 챙겨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시부모님이 당황하시며 챙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신랑이 제가 음식 만드는 건 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신랑이랑 둘이 있을 때 아예 안 가면 안 되냐고 했어요. 일정이 이미 빡빡했거든요. 신혼이라 집들이도 있었고 친정엄마 생신도 있었고 미리 알았더라면 집들이 일정을 아예 조정했을 텐데 이건 몇 차례 미룬 끝에 겨우 잡은 일정이라 미루기가 애매했어요. 집들이 때 배달 음식을 하자니 그건 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님 제사니까 와서 인사드리고 식사하고 가라 하셨으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겠지만 챙겨야 하는 제사라고 하셔서 앞날이 막막해졌어요. 신랑은 끝까지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라고, 자기는 외가 제사 안 챙긴다고 말 못하겠다고 하길래 제사 하루 전에 제가 아범도 그날 신혼집들이 때문에 힘들어서 이번에는 불참하겠다고 직접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너희 신랑이 저번에 제사 챙겨야 하느냐고 하던데 가지 말라고 한 거냐?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말씀드린 후에도 본인이 일 다니시니 저보고 일찍 가서 숙모님을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님도 안 온다고 들었다고 하니 걔는 일하잖니. 그리고 여태껏 안 갔는데 이번에 오라고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혀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신랑 출근 준비 도우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비상구에서 20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께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사 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눈이 시뻘개져서 신랑에게 당신이 말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직접 말씀드렸고 얘기하다 보니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계속 오라고 하시는데 이미 가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날 새벽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이틀 간격으로 엄마 생신의 집들이 그리고 출산용품 알아보러 다니느라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한몫했겠죠. 외가 제사 이야기 듣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신랑 출근시키고 나서 울곤 했으니까요. 다행히 수액 맞고 저도 아기도 괜찮아졌어요. 응급실 다녀온 건 아시지만 제사 오라 마라 하시지 않길래 제사 음식할 때는 못 가고 시작할 때쯤 가서 인사드리고 식사만 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제사에 왔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나 하자고 한 거지. 너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네, 죄송해요 라고만 했습니다. 이후로 어머님과 뭔가 더 서먹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식사날, 어색하게 인사하고 밥 먹고 집에 가려는데 아버님께서 경조사 적어놓은 거 어디 갔어? 며느리 줄 거 그거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몰라. 치워버려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고 아버님은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하루 전에 이야기할 거야. 그럼 집사람이 뭐 안 챙겼다고 욕할 거잖아 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도 일정을 빼놔야 하니 알고 있어야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뒤로는 욕 안 할 거야. 그런데 어쩜 너는 크리스마스 날이나 1월 1일에 오지도 않고 친정에 가버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 갔다고 말한 적도 없고 크리스마스나 그런 날 챙기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저를 탓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친정이 못 갈 곳도 아닌데 결혼했으면 그날을 챙겨야 한다고 하시네요. 외할아버지 제사에 오기 싫다고 해서 부르지도 않으실 것이고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하루 전에 말하겠다고 하시면서도 결혼했으면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그런 날 내가 챙겨야지 어떻게 친정에 갈 수 있니? 라고 하셨어요. 사촌 며느리도 왔는데 선물도 사서 왔더라 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아픈 걸 예약하고 아플 수도 없고 나와 함께 집에 가자며 어머님께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도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할 수는 없다고 하시며 제가 먼저 챙기고 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선물은 못할 망정 오지도 않고 어떻게 친정을 갈 수 있냐고 하셨어요. 남편과 시아버님이 가자고 해서 결국 집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도 친가 쪽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제가 친정에 갔다고 저를 탓하시니 참 난감했어요. 신랑은 미안했는지 집에 돌아와서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래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고, 그렇지만 내가 할 도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매주 한 번씩 가서 식사하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날은 항상 전화드렸잖아. 나름대로 화해하려고 새해 첫날 혼자 만두를 빚어 시댁에 올려두기도 했어 라고 말했어요. 나 어머님 비위 맞추기 너무 힘들어. 신랑이 중간에서 풀어줄 것 같지도 않고 시부모님께 내 편만 들어주며 화만 내지 근본적으로 어머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잖아. 직접 나랑 어머님이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버님께 어떻게 풀면 좋을지 물어보려고 이틀 뒤에 아버님만 뵈러 갔어.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했어. 토 달지 말고, 하지만 그랬는데 같은 말 쓰지 말고 싫어도 그냥 내라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라 라는 거였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하고 오는 사이에 내가 가서 청소 싹 해놓으면 우리 며느리가 왔다 갔구나 하고 좋아하시지 않겠냐고 하셨어. 나는 내가 만든 반찬이나 재료 같은 거 가져가서 포스트잇에 짧은 편지 써놓고 나오는 정도만 했거든. 그런데 아버님이 식구가 되었으니 며느리 시댁 구분 짓지 말고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 너도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할 도리만 다 지켜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말 같아.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시댁에서는 그 이상을 바라시는 것 같아. 그냥 모든 걸 다 하면서 시댁, 시외가, 시친가 쪽에서 1인 4명 며느리 역할을 하려니 머리가 폭발할 지경이야. 신랑과는 사이가 좋지만 시댁 사람들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야. 말로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만능 파출부처럼 대하는 것 같아. 임신 중인데도 딸이라고 하니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한다고 하시고 입덧할 때 못 먹던 치킨을 입덧 끝나고 한 조각 먹으려는데 당뇨나 임신 중독증 걸린다고 그만 먹으라고 하시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요새 임신한 며느리들이 다 떨고 있는 걸까? 당장 벗어날 상황도 아닌데 여기서 지내는 이상 시댁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내가 감수하고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축하합니다. 한편에서 시댁 아파트에 살게 된 계기를 적으면서 글이 길어질까봐 내 이야기는 적지 않았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적어봐요. 연애 초반에 서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고 아르바이트로 학자금 대출을 갚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남편보다 연봉이 적은 곳에서 일하면서 남은 대출금을 갚았어요. 혼수 예단과 결혼식 준비로 집 구할 때 보탬이 되지 못했어요. 집만 겨우 마련하고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결혼할 때쯤 약 2,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친정에서 보태주셨어요. 둘이서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예단을 생략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꿔서 형제자매에게 해줘야 한다고 해서 결국 해줬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이미 친정에 손을 벌리게 되었고 집도 신혼부부 대출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애는 좀 있으면 나오는데 홀벌이로 2년 안에 이자 원금 갚아 나가기 벅찰 것 같고 시댁이나 친정 들어가서 살 생각마저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 전세 세입자 만기도 되고 하니 신랑 모아놓은 돈에 모자라는 금액 대출받아서 지금 이 신혼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집이 매매가 될 때까지만 한편에서 썼지만 옆동으로 평수 넓혀 이사하시면서 매매해 놓으셨는데 거래가 안 된 집이에요. 매매가 되더라도 평수 넓혀 이사 가신 집에 빚이 있어서 거기에 돈을 쓰셔야 하고요. 시댁에서도 딱히 뭘 해주실 만한 상황이 안 됐습니다. 매매될까지만 살라고 하셔서 그 후엔 애도 나와 있었을 텐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럴 거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대출 타서 다른 곳으로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님이 가깝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남들한테 사정이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만큼 해줬다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럼 아기 낳고 돈 모아서 전세금 빼서 나가자고 그때까진 아버님이 먼저 나가라는 말 안 하시게끔 하기로 하고 신랑이랑 합의하고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 전세로 들어가는 건 신혼부부 대출도 안 된다고 하고 아버님이 개인 사업자이신데 담보대출인가 그거로 해서 일반 대출보다 저렴하게 받을 방법이라 아버님이 대출 받으시면 이자 내주신다 된 거고요. 이렇게 복잡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결혼식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상 연애나 더 하다가 돈 더 모아서 결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준비하면서도 느꼈고 시댁이랑 사이도 안 좋은 지금 느끼는 게 3년 전에 돈이 없어 결혼하자 한 거랑 6년 돼서 돈 조금 모아서 결혼한 거랑 결혼 준비만을 위해서 조금 더 수월할 뿐이지 우리 부부 둘이 마음 맞아 살고 지내기엔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고 시댁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일찍 결혼해서 당해줄 거 다 당하고 둘이 바짝 모으고 지금 이 타이밍에 아기 갖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랑도 한편 읽어보시면 제가 다 싫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 안 되게 강요하시니 모든 걸 감수하기엔 벅차네요. 시댁에서 제가 성이 안 차는 것처럼 저도 시댁이 버겁습니다. 중간에 서 있는 신랑이 제일 곤란하겠죠. 저도 답답한데 신랑은 오죽할까요? 우리 신랑 연애 때부터 나한테 잘해주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누구보다 절 사랑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못난 남편 결정적으로 결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점점 날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게 이 사람이랑은 늙어서 남녀 사랑만이 아니라도 사람들 사랑으로 평생지기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도 절 더 배려해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는 믿음에 제 생각을 전달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계속 싸우는 수밖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식사 가기로 했던 날 신랑도 난처한지 못 올라가고 있다가 혼자 다녀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이틀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반적인 사태 일어나고서 처음 통화한 거죠. 통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신랑 자동차 보험 내일 모레 갱신인데 95만 원 내라고 보험도 경조사 여쭐 때 항상 같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랑 보험료도 이제 결혼했으니 넘겨달라고 근데 이걸 또 내일 모레 갱신하고 넘겨주시네요. 진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실비 보험도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증권 못 찾았다며 찾으면 준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앞으로 말대국 또박또박 하지 말고 신랑 엮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너 임신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신랑 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래요? 네 한마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짜증이 나네요. 신랑은 그날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온 것일까요? 신랑은 쉬는 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시댁살이 힘들고 외로웠는데 긴 글 읽어주시고 응원 조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시어머니 그렇게 노발대발하시고 아버님과 저희 1:1 면담이 있었던 후 내일 모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식사 날입니다. 단 신랑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식사 점점 줄였으면 좋겠고 이번 주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더 나쁘게 보시지 않겠느냐며 가자는데 너 아프다고 하고 오빠 혼자 다녀와 일단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지 신랑이 시어머니 노발대발한 날에 본인도 저희 편을 들어줬지만 너도 조금 너무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화내면 오빠 왜 그래? 죄송해요. 몰랐어요 하고 끌고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같이 성내면 어떡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성내실 때 내가 한 천마디 뭐였는지 알아? 쓰러졌었어요. 쓰러져서 응급실 다녀온 며느리한테 외할아버지 제사 오기 싫어 안 왔다는 말 하시고 친정 들먹거리며 얘기하고 참기 힘들었어.
죄송하다는 말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나던데 그래도 어른들한테 대놓고 할 말 다 하고 그럼 어떻게 일단 알겠다고 죄송하다 해놓고서는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성을 대든지 내 핑계를 대던지 몰랐어요. 죄송했어요. 해야지 너만 욕 먹잖아. 나 대놓고 이야기한 적 없어. 난 분명히 오빠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어. 오빠한테 대놓고 먼저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얘기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길래 왜 내가 오빠한테 이야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나서게 해. 시외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촌 형님은 부르시지도 않으면서 임신 7개월 며느리는 김장 때 호출하시기에 못 보낸다고 얘기 안 해준 거 참았는데 왜가 제사마저 끝까지 못 보낸다 얘기 안 하길래 내가 직접 이야기한 거야. 동급 서열인데 누군 일하고 누구는 이 일 안 하고 왜 그래야 해? 그리고 크리스마스 신정 안 가건 일주일에 한 번씩 두뇌회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오빠 말대로 챙기시지도 않던 날이잖아. 또 내가 경조사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미리 연락해 주셔야 내가 알지. 그날에 전화했을 때 아무런 말씀도 없으셔놓고는 그렇게 화내시면 어떻게 평상시에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잖아. 그 이상 너무 많이 바라시잖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겠어. 여보 그럼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처남내는 안 하는데 왜 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어. 오빠 우리 집은 그런 일조차 안 만들어. 오빤 우리 엄마 생신 때 그게 첫 친정 행사인데도 안 까놓고 그런 말이 나와. 그리고 참석 안 했어도 오빠한테 아무 말 안 했잖아. 오히려 우리한테 신경 써주시면 더 써주셨지. 보담대 일 안 주셨잖아. 그리고 비유 한번 잘했다. 우리 태어난 날 아가가 나중에 시집가서 이런 대접 받고 살면 좋겠어.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데 새 가구 시집살이를 헤쳐나가야 하는 며느리 그래도 어른들께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잘한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오빠도 그건 아닌 것 같지. 그럼 다시 한번 오빠를 거쳐서 오빠한테 먼저 말할 테니까 시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말 않고 내일 죄송해요만 할게. 그렇지만 또 오빠한테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들은 내가 대놓고 말씀드릴 거야. 모든 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치의 것들은 못 하겠다고 이야기할 거니까 시부모님께 내가 바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오빠가 잘해줘. 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노력 봐주시진 못할 망정 시부모님이 바라시는 거 죄다 하다간 우리가 멀어질 수 있어. 나도 할 기본 또리는 할 거야. 알겠대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솔직히 신랑이 시댁에 하는 거 친정의 반만큼만 했어도 착한 며느리 졸업하려면 한참 걸렸을 거예요. 친정은 15분 거리에 있는데도 신혼여행 갔다 오고 한번 친정엄마 생신 때 저만 가고 신랑은 못 가고 엄마 생신 2주에 한번 다녀온 거 결혼하고 총 2번이네요. 난 결혼하고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위에 말한 날들 빼고 다 시댁을 갔는데 친정 첫 행사였던 엄마 생신 때 신랑이 일정 근무를 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휴무를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생신날이 꼭 아니어도 다른 휴무날 같이 식사를 하던가 해야 했던 건데 그날마저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망할 놈의 식사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정 가서 밥 먹자 그 말을 왜 못했을까요? 엄마 생신 당일에 생신 축하한다고 문자 남기겠다는 거 제가 육성으로 하는 게 지치으니까 어금니 물고 얘기했더니 전화하더라고요. 이번엔 부인을 지켜줘 숙제 내줬으니 차차 친정에도 잘하라고 압박 넣어야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3년은 산 것 같네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어필은 했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며느리가 말대꾸했다 느껴지실 텐데 가서 잔소리 실컷 듣고 마음에 없는 죄송하다 말하며 여우짓하며 풀어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그렇게 절 잡아먹을 듯이 보시고 삿대질 하셨는데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먼저 손 내밀라 하질 않네요. 안 가고 연락 안 드리는 게 답인지 그렇다고 연락 안 드리고 개기기엔 너무 가까이 사네요.
후기 이곳에 글을 쓰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저보고 답답하다는 글이 너무 많아서 며칠째 잠을 못 잤습니다. 처음에는 악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빴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옥 같은 말들을 실행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사실 그동안은 엄마가 우리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몰랐는데 이야기 끝에 알게 돼서 서운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생각해보니 같은 부모인데 친정만 안 챙기는 거를 내가 스스로를 불운어를 만들고 엄마 아빠를 낮게 맞추는 것 같다. 친정도 가면 좋겠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당황한 기색을 띠며 얼떨떨해 알겠다고 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주일에 시댁과 친정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없어진 게 좀 그렇지만 저도 친정에 가서 쉴 수 있고 반찬도 얻어먹으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남편은 아빠를 많이 어려워해서 그런지 친정이 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장인한테 대접만 받는 남편이 부러울 지경이었죠. 이렇게 한 달이 지나니 남편이 슬슬 힘이 드는지 시댁에도 친정에도 당분간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그러니 더 이상 말 못하고요. 일단 이렇게라도 되니 몸이 좀 편해서 살 것 같습니다. 이제 분가만 남았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가를 위해 노력하려고요. 제 생각을 바꿔준 여기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10월 드는 잘하면 잘할수록 기대치만 높아져가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욕만 먹죠. 그냥 적당히 멀어지시니 서로 살기는 편해요. 욕 먹을 거 감수하고 조금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냥 욕하면 욕 듣고 다 들어주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는 내 입만 아픕니다. 어차피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서 말하나 마나 신랑하고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입은 다물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보여줘 버려요. 오늘도 낭만 캐스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